자, 3장이요. 그 앞에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궁성사화의 이해. 자, 자미두수는 원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궁, 그 다음에 성 두 개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사화죠. 사화는 로건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화는 궁과 성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그래서 난파는 성과 성계의 속성을, 그래서 성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북파는 성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 사화를 돌려서 하니까. 그 다음에 북파는 사화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두 선생님 처음에도 그러니까 이 북파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막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궁이 뭐냐, 성이 뭐냐, 사화라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두식 추론법에서 운을 보는 관점, 채용, 강약, 유령, 무력. 그 다음에 이제 이두식 추론법에서 숙지할 사항, 삼방사정의 틀을 깬다. 우리 뭘로 보죠? 일직선으로 보죠. 그죠? 명천선, 형로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의주시할 천상. 천상이 문제죠. 왜? 천상은 거문에 의해서 재음협인되기도 하고 형기협인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천상과 같이 있는 파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록은 뭐라 그랬어요? 화록은 재록도 되지만 발생이다. 그 다음에 화기는 장의 시비도 되지만 결과다. 그죠? 그 다음에 화건화가는 뭐냐? 그러니까 화록과 화기는 동해요. 그냥 동중동야. 동하는데 동하는 거고, 화건과 화가는 정중동해요. 정하지만 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주파 사화의 반론을 제기하다. 이건 이제 뭐 선생님 얘기니까. 자, 41페이지 봅시다, 이제. 요긴 좀 읽을게요, 이제. 고전적인 자미두수는 물론이고, 현재 학자들이 무수한 책 속에서도 추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필자가 여명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수많은 명례를 통해 독자적으로 이보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심한 끝에 발견한 추론법이 이두식 추론법이다. 자, 이두식 추론법에 들어가기 전에 자미두수의 일반적인 부분행을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궁, 성, 사화. 자, 궁이 뭐예요? 그 밑에. 궁이 음이면 성은 양이다. 왜 그래요? 드러난 건 성이 드러나죠. 그죠? 명궁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 명궁이 무슨 궁이다. 이게 아니라 명궁에 자미가 있다. 그죠? 부처궁에 탐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궁도 중요하지만 주로 드러난 건 뭐가 드러나요? 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 음이고 드러난 건 양이잖아요. 항상 역학은. 그죠? 궁이 체라면 성은 용이고 궁이 형질이라면 성은 진료고 궁이 육체라면 성은 영혼이다. 자, 궁이 뼈라면 성은 살이고 궁이 혈관이면 성은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다. 궁이 그릇이면 성은 그릇 안에 내용물이다. 쭉 넘어가서요. 두 번째 문단 궁은 두 번째 문단이요. 궁은 성을 담고 있는 공간.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성은 그 공간 안에 내용물. 그거만 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화는 궁과 성을 연결시켜주는 뭐다? 매개체다. 제일 밑에. 뼈가 궁이면 살이 성이고, 제일 밑에 줄.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뼈가 궁이면 뭐고요? 살이 성이고, 그 다음에 그 뼈와 살을 이어주는 힘줄이나 근육은 사화죠. 그죠? 그래서 사화 따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로건각이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또 하시더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류가 나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석하다가는. 자,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를 비하면 궁은 천, 성은 지, 사화는 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44페이지. 남파는 성과 성계의 속성을, 북파는 사화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45페이지는 이거는 지우세요. 이거는 지금은 이거는 바뀌었으니까 45페이지 내용은 지우세요. 안 읽어도 돼요. 네. 그건 안 읽어도 돼요. 그건 지우세요. 네. 자, 그냥 그 다음서부터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자, 궁이죠, 궁. 자, 원래 전 설명해 드렸어요. 궁. 원래 무슨 궁이 있어요? 12궁이 있는 거죠? 12사항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궁이 있어요? 원래는
궁이 있는 거죠. 그죠? 12궁. 이건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궁이에요. 그럼 안 변하기 때문에 이게 체예요. 그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자궁. 그죠? 축궁, 인궁, 묘궁, 진궁, 사궁, 오궁, 미궁, 신궁, 유궁, 술궁, 해궁. 이건 안 변하죠. 그죠? 이건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 체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디에 명궁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12궁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 궁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안 변하고, 자, 명궁이 여기 와 있다. 명궁이 미궁에 있다. 그러면 명, 형, 그죠? 형제궁은 일로 가고, 그죠? 부, 부처궁, 자, 재, 질, 천, 노, 관, 전, 복, 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명궁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육친궁이나 다른 궁들이 정해지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12사항. 각각의 일들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서 12사항 궁이라 그랬죠. 그러면 12궁이 채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게 용인 거죠. 그죠? 이게 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명궁이 그 많은 별들 중에서 14개의 정성 중에서 명궁이 잠이다. 이렇게 되면 이 궁은 뭐가 되고 다시 12사항궁은 체가 되고 요거는 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체형을 계속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일직선으로 지금 본다 그랬어요. 삼방사정도 물론 참고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하냐. 여기가 대한이 일로 왔어. 여기가 대하냐.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대한 명궁이죠. 여기가 대한 명궁. 그럼 여기가 대한 형제궁, 대한 부처궁, 대부 이렇게 써 있어요. 명형부, 대자 이렇게 돼 있죠. 재, 대, 질, 천, 노, 관, 전, 복, 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체예요? 선천명궁이 체고 대한명궁이 용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가 지금 병신년이야. 올해가 병신년이면 병신유년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병신년은 소환을 안 쓰니까 병신년이 여기니까 유년 명궁이죠.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 다시 뭘로 가요? 유년 형제궁. 응? 그 다음에 유년 부처궁. 유년 자녀궁. 유년 명형부자 재. 유년 질. 유년 천. 노. 관. 전. 복. 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한이 체고 유년이 용이죠. 아시겠죠? 체형 개념을. 유년이 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은 지금 보면 대한은 자, 유년 선천은 뭐만 돼요? 지금 선천은 체만 되죠? 체밖에 못 쓰잖아요. 대한은 체로 쓰기도 하고 용으로 쓰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년은 용밖에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유년 12사항을 사항궁을 쓸 때가 있어요. 유년 12사항궁을 위주로 해서 쓸 때가 있어요. 요때는 체가 돼요. 그건 이제 이따 그럴 땐 체가 되는 거야. 이거 요것만 가지고 쓰니까. 유년만 가지고 쓰는 거야. 대한, 선천 무시하고 유년만 가지고 쓰는 거야. 요거는. 아시겠죠? 요거 기억 잘 하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봅시다. 46페이지. 쭉 보시면 그렇게 하고 굵은 글씨만 보자고요. 중첩된 궁을 그대로 읽어주면 사건의 대강을 짐작하고 하나는 선천궁, 하나는 대한궁을 읽어준다. 중첩된 궁을 읽을 때는 본궁과 대궁의 조합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자, 이거 먼저 보세요. 선천을 먼저 보세요. 일직선으로 뭐가 돼요? 명, 천선, 선천, 형, 노선, 부, 관선, 그죠? 자, 전선, 재, 복선, 부, 질선, 부질선, 그죠? 이렇게 되죠? 궁선 6개 나오죠? 근데 대한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로 와 있죠? 그럼 선천은 뭐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오궁부터. 오궁을 보시면, 자, 선천은 뭐고? 형, 노선이죠? 형제와 노복에 관한 일이죠. 대하는 천선이죠. 자, 명궁은 색깔이 없는 거라 해석을 안 해요. 명궁은. 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천과 대한을 연결해서 읽어주라 그랬잖아요. 선천과 대한이에요. 그러면 형천 이렇게 되지. 연결하면. 그 다음에 노천 이렇게 되지. 아시겠어요? 형, 천, 노, 천. 아까 얘기할 때 이거는 채고 이거는 용이라 그랬죠? 그럼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나요? 천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죠? 용이 드러나는 거니까 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 그래서 천 위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앞으로. 어? 천이에서 뭐해? 형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천이에서 누구와의 관계? 노복과의 어떤 문제, 관계, 문제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용인가 용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해서 읽을 때는 명천, 형노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이 밖으로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는 밑에 베이스 깔아주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읽는데 그냥 명천, 형노선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석도 천이가 중요한 거야. 용을 써야 되니까. 채는 안 쓰는 거야, 밑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밑에 베이스를 까는 거야. 그래서 천이에서 형제와의 관계, 천이에서 노복과의 관계.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형제와 저 밖에 사회활동할 때의 관계. 이것도 돼요,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은 이런 거란 얘기지. 기본은. 이거 잘 써놓으세요. 왜냐면 헷갈려, 나중에. 자, 미궁은 어떻게 돼요? 미궁은. 아니, 사궁. 선천은 뭐예요? 부처궁이고. 대하는 형제궁이죠. 그럼 이거는 부관선이고요. 여기는요. 형, 노선이죠. 그죠? 응? 그러면 그냥 읽을 때는 형노 부관선이 된단 말이에요. 형노 부관선. 이게 지금 용이니까. 이해하셔야 돼, 이거. 모르면 빨리 얘기하고 다시 설명하게. 형노 부관선이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천과 대한을 연결하라 했지, 하나씩. 그러면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부형하고, 부노하고, 관형하고, 관노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응? 그럼 어떻게 돼? 부형은 형제의 누구? 부처. 형제의 부처. 이해하셨어요? 이거 그냥 부처의 형제도 돼요. 그냥 거꾸로. 근데 원래 이제 의미적으로 하면 형제의 부처야. 그 다음에 노복의 뭐예요?
붙여. 똑같죠? 그러니까 대한 하나, 선천 하나. 형제의 부처, 노복의 부처. 그죠? 그러면 형제의 관로, 형제의 관로, 노복의 관로. 이렇게. 그럼 네 가지 사안이에요. 사안이. 근데 이거는 꼭 거꾸로 해서 뭐 부처의 형제, 노복의 형제 이것도 되니까 그럼 여러 가지 다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을 먼저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응?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형로가 붙었잖아요, 형로. 형로. 형로는 변화선이에요, 변화선. 요거는 형로는 변화선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처의 변화. 관록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형로는 변화선이다. 자,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선천 자전선, 대한 부관선. 그러면. 자, 이렇게 읽으면 되지. 부처의 자녀. 그죠? 응, 부처의 전택. 그죠? 응. 부처의 자녀, 부처의 전택. 그 다음에 관록의 자녀는 없죠? 관록의 자녀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자녀의 관록 이렇게 하시면 돼. 자녀의 관록, 그죠? 자녀의 관록. 자녀의 전택 될까요? 안 될까요? 자녀의 전택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이거는 선천끼리 만난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 항상 연결은 뭐하고? 선천과 대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만 쓰시면 돼. 말이 되는 것만. 자녀의 부처, 부처의 자녀 뭐 이렇게도 되고 자녀의 부처, 자녀의 관록. 이거는 관록의 자녀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부처의 전택, 그 다음에 전택의 관록 이렇게 되는 것도 되죠. 이거 돼요. 요거는 뭘로 쓰냐면 자전부가는 요거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거는 근무처를 얘기해요. 근무처. 근무처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거는. 자전부관서는. 자전이 움직였는데 집이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 집을 이사를 했느냐 사무실을 이사를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뭐가 이사한 거야? 부관이 걸렸으니까 사무실 이사한 거야. 관록하고 관련된 게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볼 때 자전선을 보는데 그러니까 자전 명천이면 그냥 집 이사한 거고 자전 명천이다 이렇게 되면 집을 이사한 거고 자전이 부관이랑 붙어버리면 뭐를 이사한 거다? 사무실을 이사한 거예요. 만약 이사를 친다면. 처음에 요거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요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해요. 나중에 그냥 보여요. 명반을 자꾸 많이 보다 보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녀의 재물. 그죠? 자녀의 복덕, 생각. 그죠? 복덕.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전택에서의 재물. 전택에서의 복덕. 그죠? 집안. 그러면 자전은 또 뭐로 보냐면 그냥 자전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자전은 집안일. 일직선으로 자전은 집안일. 집안. 집안에서의 일. 자, 그 다음에 여긴 지렉인가 부모의 지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이건 선천끼리 연결한 거니까 항상 뭐 하나? 선천 하나, 대안 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제백의 지렉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제백의 부모의 제백. 이건 되죠? 그죠? 말 되는 걸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모의 복덕.
그죠? 지레개 복덕은 우리가 말을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건 안 쓰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별로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궁선이 지금 먼저잖아요. 궁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을 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명천 부질이니까. 부모의 천이, 그죠? 부모의 천이, 그죠? 이거랑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명궁은 색깔이 없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야? 부모의 천이, 그 다음에 지렉의 천이, 아니면 밖에서의 지렉. 이건 되죠? 밖에서의 지렉은 뭐야? 사고 나는 거. 천이에서의 지렉은 사고 나는 거가 되죠. 예, 그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하고 뭐를 연결한다? 대한과 선천을 하나씩 연결한다. 하다 보면 늘어요. 됐어요? 자, 이쪽 47페이지 굵은 글씨만 볼게요. 자, 명궁과 대궁인 천이궁을 연결하여 명천선. 그죠? 형제궁과 대궁인 노복궁을 연결하여 뭐라고요? 형노선. 부부궁과 대궁인 관록궁을 연결하여 부관선. 자녀궁과 대궁인 전택궁을 연결하여 자전선. 재백궁과 대궁인 복덕궁을 연결하여 재복선. 지례궁과 대궁인 부모궁을 연결하여 부질선. 그죠? 궁이 중첩될 때는 명궁이 중첩되면 명궁은 뭐 한다? 색깔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유년을 쓰는 경우요. 유년이 만약에 이런 데 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신궁이 만약에 뭐 여기다. 신궁이 여기다. 신궁이 여기야. 응? 근데 유년이 여기로 왔어. 유년이 신궁운으로 왔어요. 그럼 유년 12사항궁을 먼저 써요. 외우셔야 돼 이거. 유년 명궁이 신궁에 왔어. 그러면 유년 12사항궁을 먼저 써요. 자, 그 다음에 유년이 선천 명궁으로 왔어. 유년이. 그러면 유년 12사항궁을 먼저 써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유년이 대한 명궁에 있어. 그러면 유년 12사항궁을 먼저 써요. 지금 쉽잖아. 나중에 2개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자, 유년이 어디 오면? 명궁, 선천 명궁, 대한 명궁, 신궁에 오면 유년 12사항궁을 먼저 쓴다. 됐어요? 네. 자, 넘어가서 성. 자, 그래도 그 뒤에 4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사항궁이 중첩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명반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재백궁, 직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관록궁만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의 어떤 사안은 한 가지 12사항궁이 지칭할 수는 없다. 사업이나 직장의 변동이라는 상을 다르게 해본다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될 부모궁이죠. 자신의 사업장이나 근무지, 전택궁이죠. 그러니까 전택궁은 꼭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또는 내가 회사에 다니는 근무지를 의미해요. 를 이동하는 것으로 부모궁과 전택궁이 같이 연관되는 것이다. 이전의 졸조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변택할 때는 뭐 전택궁, 문성궁, 관록궁이 관여된 가 언급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12사항궁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12사항궁이 관계된다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뭐 그 뒤에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위해서 1차 발생, 2차 발생, 문제궁이 2차 결과, 2차 결과 등을 따지며 진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화록과 화기 기륭을 예단한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궁이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상관궁, 상관성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성형. 성. 자, 우줄형 선천 명반상에 별들이 놓인 12사항궁에 따라서 평생 동안 암시된 어떤 사안들에 대한 상, 모양 있죠. 그 다음에 길흉, 상의 의미, 길흉 등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은 선천 명반상에 잠재되어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대한이나 유년에서 그 암시를 견인하여 움직이도록 해야만 그 상이 현상으로 드러낸다. 사건의 기미나 발현은 어디에 있다고요? 동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동을 써요. 육효도 동한 것을 보고 길흉을 보고요. 뭐 주역도 동한 것을 보고 길흉을 본단 말이에요. 뭐 명리에서는 정한 지지가 형충파에 되면 동한 것으로 보아서 먼 일이 일어나잖아요. 형충파에 대한 시점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유김에서도 극과 적으로 동정을 살피고 육효에서도 효가 동하는 것으로 사안의 길흉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미두수도 마찬가지로 유성, 그 다음에 동정 살펴요.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요. 뭐 여기 쭉 그러니까 뭐 유년, 경양, 유년, 타라, 유년, 문창, 유년, 저기 문곡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마침치 그거 다 들고 다녔어요. 다 틀려서. 근데 지금은 안 써도 돼요, 그거. 그냥 록기법으로 쓰면 되니까. 50페이지요. 유년, 양타, 대한, 양타 등 사화를 제외한 유성은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잡성을 중시해요. 그죠? 잡성 우리가 계속 해봤어요. 그죠? 많이. 자, 사화는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좀 한숨 돌리고 합시다.